이 200억짜리 부동산이 그대로 상속을 받으면 이 100억은 국세청으로 가고 100억만 자녀들한테 갑니다. 반토막 나는 거예요. 이 100억에 거의 45억이 사실은 없어집니다. 2025년 초에 급하게 40대 중반의 두 남자분이 연락이 와서 저희 세무사분하고 변호사분하고 같이 만났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드님이 왜 급하게 영상을 보고 작년에 저희를 만났느냐? 아버님이 70대 중반이신데 현재 암 투병 중이세요. 근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아버님께서 암에 걸리신 걸 알고 아버지의 재산 평가를 해보고 나서 200억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기쁨도 잠시 계산을 해봤더니 세금이 82억을 초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82억을 6개월 이내에 혹은 뭐 연부연남 하더라도 1년에 8억씩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하죠. 오늘 어떻게 20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가지신 아버님의 상속세를 제로로 만들었는지 답은 한 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법인을 만들고 아버지의 꼬마 빌딩을 현물출자 법인 전환을 하는 겁니다. 아버님은 40년 전에 이 160억짜리 빌딩을 10억 주고 샀습니다. 물론 금방 부동산이 200억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방배동에 30억 조금 더 되는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계세요. 부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160억짜리 빌딩에도 부채가 없어요. 보증금만 2억 있습니다. 부채가 없는 분이셔가지고 현금성 자산하고 기타 자산하면 이분이 한 200억 정도 재산이 되는데 월 임대소득은 그 건물에서 5층짜리 건물인데 한 1년에 2억 4천 정도,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일반 상속이 됐을 때는 82억 3천 나옵니다. 상속세만 76억이고 상속 취득세가 무려 6억 3천 나옵니다. 만약에 아버님께서 현재 투병 중이신데 암으로 이걸 빨리 팔아버리겠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무려 47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 남은 돈 다시 자녀들에게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가 또 38억이 나옵니다. 물론 자녀들은 취득세를 내지 않겠죠. 이래나 저래나 세금은 80억 중반대 나옵니다. 6개월 이내에 내야 되기 때문에 상속을 받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아마 겪어야 될 게 연부연납 불가능하죠. 1년에 7, 8억씩 세금은 어떻게 냅니까? 두 번째 방법은 부동산을 금매 처리하는 건데 현재 시세가 160억인데 160억에 팔리진 않겠죠. 더 싸게 팔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세 가지 전략을 썼습니다. 첫 번째가 두 아드님이 각각 자녀가 아들과 딸, 즉 이 건물주 할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손주가 둘인데 이 가족 4명으로 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다행히도 큰아드님과 작은아드님이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고 계셔서 그와 비슷한 사업을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건물 있잖아요. 건물로 말하면 이제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토지는 그냥 아버지가 가지고 있고 그 40년 된 건물 평가를 해봤더니 몇 억 안 됩니다. 그 건물을 가족법인에 양수도 합니다. 그러면 1층과 2층과 3층과 4층 옥탑에 있는 그 5층의 임차인들은 아버지의 토지와 동시에 자녀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주에게 분리 임차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2억 4천의 임차 소득을 아버지가 대부분 재산인 거의 한 150억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90%는 아버지를 줘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보면 이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6대 4나 7대 3 정도로 건물 소유주가 임차료를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건물주에게 임차료를 지급을 하고 건물주가 토지주에게 임차료 받은 걸 나눠줍니다. 근데 이 두 관계는 특수관계인이에요. 이 특수관계인 간에 임차료 지급해주는 그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실제로 2억 4천의 소득을 다 갖는 게 아니라 30% 밑으로 소득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건강보험료도 줄어들고 소득을 가족법인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바로 본인의 토지를 현물출자 법인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160억짜리 부동산이 주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잘게 썰어서 1년에 4억씩 5년 이내에 49.9%까지 자녀법인에
증여든 양수도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하게 되면 쪼개서 증여를 하고 양수도를 하게 되면 특수관계인간, 법인간의 양수도를 합니다. 이게 조세특례제한법 32조에 나옵니다. 현물투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5년 이내에는 주식의 혹은 부동산의 50%를 초과해서 증여나 양도할 수 없게 합니다. 폐업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47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아버님이 내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47억의 양도소득세가 이월된 이게 법인의 부채로 바뀝니다. 이게 현재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분들이나 개인사업자 공장을 하고 계신 분들의 아주 히든 카드예요. 현물투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2월가세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양도소득세를 5년이 지나면 그 법인전환한 법인의 부채로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160억짜리 부동산이 80억으로 줄어드는데 50%를 넘겼으니까 가족법인에 80억이 30몇 억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히든카드예요. 왜냐면 그 47억의 양도소득세가 부채로 전환되면서 주식가치가 순자산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160억짜리를 주식가치가 30몇 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5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 이 30몇 억을 어떻게 하느냐? 가족법인이 임차료를 계속 5년 동안 받아왔잖아요. 그 돈하고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던지 빌린 돈으로 30몇 억을 저가 양수도로 사옵니다. 물론 계약금은 10% 줍니다. 그리고 가족법인이 이제 부동산과 건물을 100% 소유하게 되니까 추가 담보를 받든 레버리지를 쓰던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에게 조금씩 원금을 갚아 나갑니다. 얼마 안 됩니다. 30몇 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재산이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면 상속 재산으로 바뀝니다. 대한민국은 재산이 50억, 60억인 상태로 사망을 하시게 되면 최대 공제를 35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공제 한도가 30억이고 여기는 아들만 둘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5억까지 공제를 또 해줍니다. 그럼 아파트에 있는 거하고 요거하고 합해서 50억이 좀 더 되는데 35억을 공제받고 나면 15억 남아요. 15억의 상속세율은 20%로 줄어듭니다. 물론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이 수표는 100억짜리 수표입니다. 2장이에요.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수표 사이즈보다 훨씬 커서 쓸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특히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캡처해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건데 이 200억짜리 부동산이 실제로는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상속을 받으면 이 100억은 국세청으로 가고 100억만 자녀들한테 갑니다. 사실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100억이라고 치면 이 100억에 거의 45억이 사실은 없어집니다. 200억이니까 거의 90억 정도가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가족법인을 하고 현물투자법인전환을 하고 은행 레버리지를 약간만 쓰게 되면 이 부동산을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현물출자법인전환과 가족법인을 엮어서 200억짜리 부동산을 깨지지 않고 가족에게 넘겨주고 세금은 50%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아닌 20%로 낮추는 작업입니다. 그것도 개인이 내는 게 아니라 법인이 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가족법인과 현물투자법인전환 국세청에다가 80억 주지 마시고 80억에 20%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것도 법인이 세금을 대신 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제 좋은 영상을 계속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 뵙겠습니다.